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퀴어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30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피양이 좋겠어, 서울이 좋겠어. 평양방송 리상벽 아나운서.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중앙방송 리상벽 방송원. 그를 북한에서는 인민방송원이라고 대접하고 부르는 모양이다. 서울에도 MC 이상벽 씨가 있어 그 이름이 같아서인지 귀에 설지 않은 이름이다. 편의상 북한의 인민방송원 리상벽 씨를 리상벽 아나운서라고 하자. 아니, 그 리상벽 방송원도 예전에는 아나운서였으니까 무리가 없다. 해방 전에는 성진방송국에서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상벽 아나운서, 그는 누구인가? 놀라운 사실은 전에 KBS 이사를 지내신 원로 아나운서 강찬선 대선배와 평양방송에서 같이 방송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연령을 보면 강찬선 아나운서는 95년이면 만으로 77세가 되는 데 비해 북한의 리상벽 아나운서는 6세 아래인 71세로 전해지고 있다. 94년 국내에서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하늘을 찌를 때 국내 신문에 짤막하게 인용 보도된 것을 보면 94년 현재로 70세라고 전해졌다. 연령 차이가 많은 편이지만 어쨌든 리상벽 아나운서는 6.25 전에 원로 강찬선 아나운서와 함께 평양에서 방송을 했으며 칠순 고령임에도 아직 현역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94년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대단할 때 새삼스럽게 리상벽 아나운서를 대회 홍보 잡지에 실은 배경은 아마도 우리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대응해서 이미 옛날에 북한은 월드컵 축구 무대에서 명성을 날렸음을 상기시키고 과시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 잠시 한국일보 유승우 기자가 간추려 보도한 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우리 측이 94 월드컵 축구 열기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홍보 잡지 조선과 조청연계 조선화보 등은 66년 런던 월드컵 축구에서 북한 대표팀의 활약상을 생중계했던 한 원로 아나운서를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최고 아나운서로 인민방송원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리상벽 씨는 이미 70세가 됐지만 아직도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현역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한다. 북한 선전 잡지들은 28년 전 제8차 세계축구 선수권대회 런던 월드컵 축구 때 리상벽 아나운서의 실황 중계방송을 청취한 사람들은 마치 경기장에 온 것 같은 환각을 가졌었다며 그의 화술은 청취자들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웃기기도 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호 이탈리아를 격파하고 준준결승 8강전에 진출하여 포르투갈과 자웅을 겨루었던 북한 축구의 전성기에 대한 그리움이 구구절절 배어있는 기사다. 리상벽 씨는 조선작가 동맹 회원이며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한 시인으로서 저서인 방송화술론, 조선말화술, 방송원, 아나운서 화술 등은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과의 교재로 애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리상벽 아나운서는 개관인이며 노령영웅 칭호를 수상했고 지난 83년에는 김정일 당비서에게 초청돼 극찬을 받았다. 그는 해방 당시부터 조선방송의 아나운서로 활약한 북한방송계의 개척자로 현재까지도 뉴스 프로그램과 대담 프로그램의 사회 진행을 맡고 있어 전국 유치원과 인민학교,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 절대적인 인기를 계속 누리고 있다고 북한 잡지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다. 그 리상벽 아나운서가 전성기를 보낼 때의 소식은 남북의 긴장과 대치 국면 그리고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7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는 국어 수다운동이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일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외국어와 외래어 투성이인 스포츠 용어 순화 작업이 진통을 겪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북한 방송의 주체적인 스포츠 용어 우리말 전환 사례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어쩌면 관계기관에서 우리의 스포츠 용어 순화 작업을 재촉하기 위해 자극제로 퍼뜨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보통 사람들이 북한 방송을 직접 들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이다. 중계방송을 하고 있던 아나운서들의 반발이 컸다. 이미 익숙해 있고 일반인들의 이해에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용어를 강압적으로 모두 우리말로 바꾸면 혼란스럽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컸다. 말은 습관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것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므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말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이때 자극제가 됐던 것이 바로 북한에서 이미 주체적으로 우리말로 바꿔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일반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할 정도로 이색적인 표현을 모아 흘리기도 했다. 사이드라인은 앞줄, 하프라인은 중앙선, 드로이는 던져넣기, 골키퍼는 문지기, 롱킥은 길게 지르기, 패스는 이어주기, 로빙볼은 무지개공, 코너킥은 모서리 차기. 북한에서는 이미 그렇게 고쳐서 중계방송을 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바로 그 주역이 평양의 리상벽 아나운서였던 것이다. 결국 찬반의 경론이 있었고 강제성과 자율성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스포츠 용어는 순화되기 시작해서 요즘은 상당히 우리식 표현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바꾸어서 그러면 리상벽 아나운서가 어떻게 주체적인 중계방송을 했던 것으로 유명했느냐 하는 배경이 대단히 궁금했다. 우리가 스포츠 용어 문제로 진통을 겪기 전인 66년 런던 월드컵 축구대회를 현지 중계방송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 소문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도를 접하고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야기의 줄거리가 선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가운데 그의 화술은 청취자들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의 표현은 어느 정도 공인된 평가인 듯하다. 리상벽 아나운서에 대해 증언하는 북한에서는 이미 그렇게 고쳐서 중계방송을 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바로 그 주역이 평양의 리상벽 아나운서였던 것이다. 결국 찬반의 경론이 있었고 강제성과 자율성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스포츠 용어는 순화되기 시작해서 요즘은 상당히 우리식 표현이 많아. 북한에서는 이미 그렇게 고쳐서 중계방송을 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바로 그 주역이 평양의 리상벽 아나운서였던 것이다. 결국 찬반의 경론이 있었고 강제성과 자율성이 묘한 조화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스포츠 용어는 순화되기 시작해서 요즘은 상당히 우리식 표현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바꾸어서 그러면 리상벽 아나운서가 어떻게 주체적인 중계방송을 했던 것으로 유명했느냐 하는 배경이 대단히 궁금했다. 우리가 스포츠 용어 문제로 진통을 겪기 전인 66년 런던 월드컵 축구대회를 현지 중계방송을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 소문을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도를 접하고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야기의 줄거리가 선다.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가운데 그의 화술은 청취자들을 격동시키기도 하고 의 표현은 어느 정도 공인된 평가인 듯하다. 리상벽 아나운서에 대해 증언하는 귀순자들의 이야기는 거의 일치하는데 그는 김일성 생전에 총애를 받은 적도 있고 미움을 사서 위기를 맞은 적도 있다고 한다. 북한 사회에 꽤 널리 퍼진 이야기인가 보다. 제8회 런던 월드컵 축구 중계방송을 순전히 우리말로 바꿔서 했을 때 라디오를 들은 김일성이 바로 저거야! 하며 극찬을 해서 중계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영웅 칭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후로 리상벽은 김일성의 총애를 받아 퍽 가까이에서 부름을 받곤 했다고 한다. 바로 그것이 화근이었다.
어느 날의 술자리에서 김일성은 리상벽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즉 술자리에서 리상벽 아나운서의 심중에 있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남조선이 해방되면 통일을 뜻함. 어디를 수도로 해야 하겠어? 리상벽은 즉각 그야 평양입니다 라고 정답을 맞추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아무래도 정답이 뻔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과 면전에서 어쩔 수 없는 아부성 대답을 확인한 것 같아서 했던 질문을 다시 했다고 한다. 술자리임을 강조하고 절대 안심하라며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어드레, 평양이 좋겠어? 서울이 좋겠어?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망설이던 리상벽은 자기를 총애하는 김일성 수령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계속 김일성이 원하는 대답인 평양을 말해야 하는지 취중에 헛갈리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하면서 서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 좋아 좋아. 그러면 김일성은 만족한 듯 웃으며 다음 질문을 했다고 한다. 남조선이 해방되면 말은 문화어, 북한의 표준어가 좋겠어. 서울말 남한의 표준어가 좋겠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오. 리상벽은 역시 그야 문화입니다 라고 즉각 대답했다. 분위기는 수도를 택일할 때와 같았다. 즉 절대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보라는 것이었다. 자기의 총애를 믿지 않느냐는 식으로. 사실은 을 전제했을 것이고 이어서 방송인으로서의 소신임을 강조하며 해방 전부터 아나운서의 길을 걸으며 익혔던 초기의 서울말에 대한 배경 설명도 했을 것이다. 해방 전은 물론이고 6.25를 지나 60년대까지도 북한 방송원들의 억양은 지금과는 달라 서울말 억양에 가까웠다는 설이 있다. 그래? 어드레? 말해보라오. 서울말을 표준으로 삼는 게 그래 좋아 좋아 알겠어. 그 누가 녹취를 한 것도 아닌데 비순자들은 대충 위와 같은 대화의 가능성을 비슷하게 가상하며 그 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김일성과의 술자리가 끝나고 유쾌한 분위기로 헤어진 후 리상벽 아나운서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우리에겐 그 이름이 전설적 지옥으로 들리는 아오지로 직행했다는 것이다. 리상벽 아나운서는 막심한 후회를 했고 참회의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아오지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해서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피골이 상접할 리상벽 아나운서는 아오지전의 위치로 복권됐다고 한다. 아마 술자리임을 강조해서 안심시키고 말을 시킨 일말의 양심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귀순자의 말 가운데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과 리상벽 아나운서가 직접 대면한 술자리가 아니고 리상벽 아나운서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설한 것을 어떤 사람이 밀고 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즉 런던 월드컵 축구에서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조선말 용어 중계 방송을 해서 김일성의 총애를 받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의기양양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심중의 말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믿을만한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실은 우리 조선말의 기본은 서울말이다 라고 독백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해방 전부터 걷기 시작한 아나운서의 길은 선배에게 표준어인 서울말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향수처럼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남과 북이 갈리고 체제가 바뀌고 하는 일이 수상하게 변했고 그 체제 하에서 그에 맞추어 적응하며 살았던 세월이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높은 지위도 올랐고 인정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다 취중에 살아난 양심의 향수 같은 말 한마디를 했을 것이다. 1990년대 말에 들려온 소식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데 김일성 사망 전까지도 그의 총애를 받으며 중대한 발표문은 전담했다고 한다.
지금은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았지만 보도된 대로 이미 지난 83년에 김정일 당비서에게 초청돼 극찬을 받았다 하니 그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 정말로 북한이 해외 선전용으로 제작 배포한 잡지에서 극찬한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방송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달고 싶다.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에서 거의 단일 채널로 접하는 유일한 중계방송 솜씨인 리상벽 아나운서의 중계방송은 비교평가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며 단독으로 휘어잡고 하는 방송은 서울 아나운서들의 중계방송 솜씨와 비교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채널 간의 경쟁은 물론 동료 간의 또는 선후배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을 하며 최고의 기량을 갈고 닦은 서울 아나운서들의 중계방송 솜씨야말로 절대적인 우위의 능력이라고 해야 하겠다. 다만 서울의 아나운서들은 경쟁의 원리에 따라 세대 교체가 너무 빨라서 60세도 되기 훨씬 전에 정년퇴직이라는 철퇴를 맞아야 하고 재직 중에도 50세만 넘으면 일선에서 한 발씩 퇴보시키는 조로와 조퇴의 경향이 있다는 점이 아쉽다. 서울 아나운서의 55세는 그 기능의 퇴보감을 스스로 느끼게끔 하고 있다. 곧 늙은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늙은이라는 어감과 완숙한 원로의 어감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80년대 후반 중국과 비공식 교류가 시작되면서 사업차 명목으로 서울을 찾아왔던 중국 조선족 출신 조선어 방송원 아나운서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송원이 된 후에 평양에 가서 문화어를 익히고 방송 억양도 평양 방송의 것을 그대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국에는 타민족이 살고 있는데 조선족을 위한 조선어 방송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연변방송, 흑룡강성 방송, 그리고 북경의 국제방송이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방송이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연변방송에서 녹화했다는 박정희 아나운서의 자기소개 제1성이 생각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연변인민광파전대 방송국에서 파음원 아나운서질을 하는 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서울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연변방송에서 아나운서질하는 으로 말을 바꾼 것일 것이다. 주위 동료 파음원 아나운서들의 전언에 따르면 박정희 아나운서는 박정희가 원 이름이었지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남조선 괴뢰도당의 괴순이, 민족의 반역자니, 파쇼 집단의 모니 하며 비난하는 방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부담스러워 박정의라고 고쳤다고 한다. 비교적 북방의 미인형이었고 서울에 찾아와 서울말을 교육받은 적이 있으며 나도 교관으로 표준어 교육을 담당했던 적이 있다. 교육을 받았던 중국 조선족 아나운서들의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면 서울말과 평양말을 그 발음의 원칙과 억양으로 비교할 때 평양말은 살벌하고 딱딱하여 부자연스럽고 서울말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개성있게 할 수 있는 말이라 음악을 듣는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으며 서울말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수없이 나누며 종합한 의견이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장에서 합평회를 할 때 박수를 치는 분위기를 빌려 평양에서 교육받은 대로 한번 뉴스를 해보라고 주문했더니 요즘 우리가 TV에서 보고 듣는 통일전망대나 남북의 창에서의 억양 그대로 조금은 섬뜩한 어조의 뉴스를 해서 박장대소한 적이 있다. 북한 아나운서들, 방송원은 개성이 없고 천편일률적인 억양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바로 리상벽 아나운서의 방송 화술론, 조선 말화술, 방송 원화술이라는 책을 전거로 해서 마치 창을 배우듯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원칙만 교육시키고 각자 아나운서의 개성에 따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방송도 표본에 따라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리상벽 아나운서가 지은 조선 말화술,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75년에 원발행했고 서울의 탑출판사가 89년에 재발행함에 보면 화술은 진실하고 소박하게 말하는 것이다. 평범하게 말한다는 것은 억양에서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사상이 반영되지 않는 억양, 뜻이 없는 목소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못 받고 흐름과 리상벽 아나운서가 지은 조선 말화술,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75년에 원발행했고 서울의 탑출판사가 89년에 재발행함에 보면 화술은 리상벽 아나운서가 지은 조선 말화술,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75년에 원발행했고 서울의 탑출판사가 89년에 재발행함에 보면 화술은 진실하고 소박하게 말하는 것이다. 평범하게 말한다는 것은 억양에서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사상이 반영되지 않는 억양, 뜻이 없는 목소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못 받고 흐름과 매즘 억양, 이음 수법 힘주기에 대한 표본은 물론 리상벽 아나운서가 지은 조선 말화술,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가 75년에 원발행했고 서울의 탑출판사가 89년에 재발행함에 보면 화술은 진실하고 소박하게 말하는 것이다. 평범하게 말한다는 것은 억양에서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내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사상이 반영되지 않는 억양, 뜻이 없는 목소리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못 받고 흐름과 매즘 억양, 이음 수법, 힘주기에 대한 표본은 물론 행동과 표정, 제스처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언어의 혁명적 도구화와 정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일일이 규정해 놓았다.